이 영상을 다 보시면 여러분들의 트레이딩 실력은 10배 이상 상승할 겁니다. 진짜 수년간의 피와 땀이 담긴 저만의 노하우가 담겨 있으니 집중해서 영상 끝까지 시청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코인 황제입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그동안의 영상과 조금 다른 결로 트레이딩 노하우에 대해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은 매매를 얼마나 해보셨나요? 어떤 분들은 매매를 처음 해보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 어떤 분들은 매매를 몇 년 이상 해보신 분들도 계실 겁니다. 저희 정보방에서 들어오신 분들도 매매를 처음 해보신 분들도 많고, 매매를 어느 정도 해보신 분들도 계시는데요. 오늘 말씀드리는 꿀팁들을 매일매일 정보방에 올려드리면서 실력 향상에 많은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매매 경력이 얼마나 되던지 오늘 영상에서 말씀드리는 것은 꼭 마음에 새기셨으면 좋겠습니다. 매매를 오래 하신 분도 아마 어느 정도는 알고 있는 내용일 수 있겠지만, 다시 상기하시면서 자신의 트레이딩 습관을 되돌아보는 시간을 가져도 의미가 있다고 생각이 드네요. 제가 교육 영상을 거의 매일 찍고 비트코인 시황도 매일 찍어서 올리고 있는데요. 그 영상들을 꾸준히 보고 연습도 하고 매매에 적용시키는 분들은 분명히 이 영상을 통해 트레이딩 실력이 반드시 급상승할 거라 믿습니다. 자, 그럼 제 노하우를 말씀드릴 테니까 잘 들어보시고 매매에 적용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트레이딩은 두 가지의 종류가 있습니다. 바로 현물 트레이딩과 선물 트레이딩이 있죠. 우리는 코인을 위주로 매매하다 보니까 코인을 중심으로 설명하겠습니다. 복잡한 이론 말고 제 노하우니까 필요한 핵심만 말씀드립니다. 자, 현물 트레이딩은 현물처럼 매매를 하는 방법입니다. 예를 들면 사과, 배, 참외 이런 과일들이 있다고 했을 때 이 과일로 돈을 버는 방법은 싸게 사서 비싸게 파는 방법밖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비트코인 현물 트레이딩이라고 하면 비트코인을 싸게 사서 비싸게 파는 방법으로 수익을 창출할 수 있겠죠. 이걸 현물 트레이딩이라고 합니다. 즉 싸게 사서 비싸게 파는 방법으로만 수익을 얻을 수 있고, 국내에서는 주로 업비트나 빗썸과 같은 거래소에서 현물 거래가 가능합니다. 이 현물 트레이딩을 잘하는 방법은 무엇이 있을까요? 정답은 싸게 사는 겁니다. 답이 너무 허무한가요? 허무하지만 정답입니다. 그럼 언제 사는 게 싸게 사는 거냐고요? 가장 싸게 사는 시점은 아무도 모릅니다.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싸게 사는 방법이 최선이죠. 현물 트레이딩은 사실상 저는 큰 전략이 없고 비트코인 가격이 하락할 때마다 사는 것이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누군가는 5%가 떨어지면 사고, 누군가는 10% 떨어질 때마다 비트코인을 매수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정답은 없습니다. 5% 떨어져서 샀을 때 가격이 상승하면 파는 사람이 있고, 아니면 비트코인이 10억 간다고 하면서 계속 사 모으는 사람도 있죠. 사람마다 다를 겁니다. 현물 트레이딩은 사람의 성향과 목표, 경제적 상황 등에 따라서 매우 전략이 다양합니다. 하지만 보통 들고 가만히 있는, 홀딩하는 사람들이 많은 시장이 현물 시장입니다. 언제 사는 게 싸게 사는 거냐에 대한 정답이 계속 궁금하시다면, 오히려 저는 선물 트레이딩을 많이 해보다 보면 자연스럽게 현물 매수 시기에 대한 답을 스스로 얻으실 거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현물 트레이딩은 사실상 조언해 드릴 것이 많이 없습니다. 그냥 가격이 하락할 때마다 조금씩 사 모아라 라는 것이 가장 현실적인 방법이죠. 문제는 선물 트레이딩입니다. 저는 선물 트레이딩을 하는 사람으로서 선물에 대한 명확한 기준과 철학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현물 트레이딩처럼 다양한 전략보다는 선물 트레이딩에서 성공하기 위한 몇 가지 방법만이 존재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선물은 현물과 다르게 청산이라는 제도가 있기 때문입니다. 즉 선물은 잘못된 방법으로 하면 청산율이 100%에 수렴하기 때문에 저는 선물만큼은 정말 올바른 방법으로 해야 한다고 믿고 있습니다. 자, 그럼 어떻게 선물 트레이딩을 해야 좋은지 제 생각과 노하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선물 트레이딩은 두 가지 매매 방식이 있죠. 롱 포지션과 숏 포지션이라고 합니다. 롱 포지션은 위로 가격이 상승해야 수익을 버는 구조이고, 숏 포지션은 가격이 아래로 하락해야 수익을 버는 구조입니다. 한마디로 롱 포지션은 가격이 상승한다에 베팅을 한다면, 숏 포지션은 가격이 하락한다에 베팅을 하는 것이죠. 가격은 오르고 내리고 두 가지 경로밖에 없기 때문에 선물 트레이딩은 잘만 하면 상승장에도 하락장에도 모두 수익을 얻을 수 있는 구조입니다. 먼저 선물 트레이딩을 할 때 여러분들은 어떤 방식으로 하시나요? 자, 레버리지를 기준으로 나눠볼게요. 저 레버리지로 하시는 분이 있고 고 레버리지로 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레버리지는 내가 실제로 가진 돈보다 더 많은 금액을 투자할 수 있도록 거래소에서 빌려준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즉 내가 100만 원이 있는데 레버리지를 끌어와서 1000만 원을 투자할 수 있는 것이죠. 이렇게 되면 레버리지 10배를 사용한 겁니다. 100만 원으로 1억을 투자하면 100배의 레버리지를 사용한 것과 같죠. 거래소마다 다르고 코인의 종류마다 다르지만 비트코인 기준으로 거의 대부분 100배까지 레버리지를 사용하도록 거래소에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레버리지를 사용하는 대가로 청산이라는 시스템이 존재하죠. 레버리지를 10배를 사용해서 매수했다고 하면 비트코인 가격이 10분의 1 하락하면
내가 투자한 금액은 모두 강제로 청산되어서 다 사라지게 됩니다. 레버리지를 100배 사용해서 매수하면 비트코인의 가격이 100분의 1만 하락해도, 그러니까 1%만 하락해도 강제 청산이 됩니다. 그 대신 매수하고 가격이 100분의 1, 즉 1%만 상승해도 100배 레버리지니까 1%의 100배인 100%의 수익을 얻습니다. 원금이 2배가 되는 거죠. 이렇게 선물시장에서는 레버리지를 주로 사용해서 매매를 합니다. 강제 청산이 없는 현물과 조금은 다르죠. 레버리지에 대한 설명을 들었을 때 어떤 분들은 위험한 거 아니냐라고 하시는데, 저는 오히려 레버리지라는 제도로 인해서 이 금융시장이 활성화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레버리지는 잘만 사용하면 정말 좋은 시스템이라고 생각합니다. 무분별하게 도박처럼 사용하는 사람이 문제인 거죠. 아무튼 레버리지를 낮은 레버리지를 사용하는 전략이 있고 높은 레버리지를 사용하는 전략이 있습니다. 사람에 따라서 위험을 경계하는 보수적인 성향의 트레이더들은 낮은 저레버리지를 선택할 것이고, 위험을 감수하면서 공격적인 성향의 트레이더들은 고레버리지를 선택할 겁니다. 저는 둘 다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때에 따라서 둘 다 활용해도 좋다고 생각하거든요. 자, 저레버리지는 어떨 때 사용하면 좋을까 생각해보면, 우선 투자금, 즉 시드가 많을 때 저레버리지로 가야 합니다. 돈이 많은데 고레버리지를 사용해서 위험을 감수하면서까지 큰 돈을 빠르게 벌 필요는 없죠. 오히려 안정적으로 돈을 버는 것이 좋은 전략입니다. 저레버리지 전략은 제 기준에서는 비트코인 기준 5배 이하라고 생각합니다. 5배면 5분의 1인 20%만큼 비트코인이 하락해야 청산되는데, 비트코인 가격이 일시간에 20%가 하락하는 경우는 있기야 하지만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조금은 안정적인 레버리지라고 생각합니다. 저레버리지는 낮은 레버리지를 사용하는 만큼 분할 진입을 많이 선호합니다. 저는 5배 레버리지를 사용한다면 3번에서 4번 정도 분할로 진입할 생각을 하고 타점을 넓게 잡습니다. 가령 55,000불에 매수했다면 53,500불에 추가 1차 매수, 52,000불에 추가 2차 매수, 이런 식으로 말이죠. 이걸 흔히 물타기라고 합니다. 저레버리지 전략은 물타기 전략이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대신에 처음 진입하는 투자금은 작아야 합니다. 분할로 들어가야 하기 때문이죠. 분할로 들어가는 비중은 똑같이 100만원, 100만원, 100만원 이렇게 들어갈 수도 있고, 50만원, 100만원, 200만원 이렇게 2배수로 들어가는 전략도 있습니다. 마틴게일 전략이라고도 하는데요. 이렇게 되면 진입하는 평균 단가를 빠르게 낮출 수 있습니다. 이런 식의 매매 방법을 가장 많은 트레이더들이 선호하고 실제로 그렇게 매매를 하고 있습니다. 이 방법이 가장 안전하게 수익을 창출할 수 있다고 믿는 거죠. 저도 이 방법을 많이 사용합니다. 레버리지 5배로 최대 3분할로 진입하는 전략을 애용합니다. 그리고 3분할로 진입했을 때 모든 시드를 다 사용하는 게 아니라 가령 50%만 사용하는 겁니다. 운이 너무 안 좋거나 시장이 정말 악재가 쏟아져서 청산을 당했다고 하더라도 내 자금 50%는 남아있으니까요. 이렇게 리스크를 생각해서 자금을 조절할 수 있습니다. 절대 몰빵하면 안 됩니다. 자, 이번에는 고레버리지 전략에 대해 설명하겠습니다. 고레버리지 전략도 좋은 전략입니다. 내가 1000만원이 전재산인데 고레버리지로 빠르게 돈을 벌고 싶으면 1000만원을 다 투자하지 않고 30만원 또는 50만원만 먼저 투자하는 겁니다. 30만원을 가지고 예를 들면 30배, 50배 이렇게 고레버리지로 투자를 하는 거죠. 다 잃을 수도 있지만 감수하고 투자를 했을 때 빠르게 수익이 늘어나서 30만원이 60만원이 되었을 때 빠르게 원금을 회수하고 수익금인 30만원으로 다시 매매를 할 수 있고, 이 금액은 잃는다고 해도 수익에서 잃었던 거라서 리스크가 없습니다. 여기서 전제 조건은 타점을 잘 잡아야 한다는 것인데, 그래서 매매를 조금 해보시다가 경험이 쌓이거나 좋은 전략이 있을 때 사용하면 됩니다. 또 차트를 계속 보고 있을 시간적 여유도 필요하겠죠. 어떤 투자자는 저레버리지로 계속 롱런하면서 수익을 얻는 케이스가 있고, 어떤 투자자는 고레버리지로 짧은 시간에 큰 수익을 얻고 다시 저레버리지로 방법을 바꾸는 케이스도 있습니다. 방법은 여러 가지나 자신에게 잘 맞는 방법을 사용하면 됩니다. 자신의 환경이나 매매 성향, 경제적 여유 등을 고려해서 해보시면 됩니다. 레버리지를 기준으로 매매하는 방법을 소개해드렸습니다. 알려드렸던 방법을 꼭 여러분들이 직접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자신에게 어울리는 방법을 찾는 것이 선물 트레이딩의 첫 번째 관문입니다. 자, 그러면 코인 중에서 어떤 코인을 해야 하냐고 물어보시는 분들도 많은데, 저는 비트코인 하나만 하라고 조언해드립니다. 알트코인은 변동성이 커서 비트코인에서 레버리지를 사용했을 때랑 비교했을 때 훨씬 더 적은 레버리지를 사용해야 변동성이 맞춰집니다. 즉 비트코인은 10배를 했다면 알트코인은 5배를 해야 비슷하다는 것이죠. 그리고 비트코인만 해도 충분한 변동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비트코인만 잘 해도 여러분들이 걱정하지 않아도 될 만한 충분한 수익을 벌 수 있습니다. 자, 몇 가지 마인드셋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는 익절하는 습관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부분 익절이라도 일부를 익절하는 습관을 가져야 오래 살아남을 수 있습니다. 트레이딩은 항상 리스크와의 싸움이거든요.
있죠. 내가 수익을 얻는 만큼 동일하게 가져갈 수 있는 것이 리스크입니다. 리스크를 얼마나 잘 관리하냐에 따라서 앞으로 트레이딩으로 돈을 벌 것인가, 아니면 돈을 다 잃어서 퇴출당하듯이 시장을 떠날 것인가가 결정됩니다. 그리고 현물과 선물의 자금을 잘 배분하시기를 바랍니다. 선물을 통해 돈을 버셨다면 최소 7대3의 비율로 현물과 선물을 구분 지어야 합니다. 선물의 수익률이 압도적으로 높아도 현물의 비중을 높게 가져가지 않으면 리스크를 항상 크게 안고 매매를 하는 거라서 언젠가는 크게 잃습니다. 자, 그리고 이 모든 원칙들을 잘 지킬 수 있냐가 가장 큰 관건입니다. 이 마인드셋을 잘 지키면서 계속 매매를 할 수 있는가는 노력보다는 재능의 영역이라고 생각이 들 만큼 어렵거든요. 그래서 저도 늘 매매하기 전에 마인드셋을 스스로 정리하고 매매를 합니다. 원칙을 지키지 않고 매매를 했을 때 수익을 얻었어도 진 겁니다. 절대로 원칙을 지켜야 합니다. 익절이든 손절이든 이 원칙에 대한 마인드셋을 잘 갖추면 정말 평생 매일매일 적게는 몇만 원에서 많게는 수십, 수백만 원까지 매일 벌 수 있는 일거리입니다. 만만하게 봐서는 절대 안 되겠지만 그래도 원칙대로 잘 매매를 한다면 저는 이것만큼 좋은 일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도 오늘 말씀드린 매매법이나 원칙을 잘 생각해 보시고 또 스스로 정해 보시고 매매를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마지막으로 수익을 얻는 매매 스타일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코인은 아무래도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단타로 접근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맞습니다. 단기로 접근해야죠. 하지만 제가 생각하는 매매 스타일은 단기로 부분 익절을 해야 한다가 맞다고 생각합니다. 아무리 단타로 매일매일 10만원, 20만원씩 잘 벌어도 항상 한 번에 털리는 것이 이 선물 시장이거든요. 아무리 매매를 잘해도 이렇게 매매하면 크게 의미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시간이 지나면 다시 본전이나 손해로 마감 지을 겁니다. 매매를 해보신 분들은 다들 공감하실 겁니다. 진짜 돈을 버는 장은 추세장입니다. 상승이든 하락이든 추세가 시작되었을 때 그 추세를 먹지 못하면 장기적으로 돈을 벌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려면 단기로 부분 익절을 하면서 리스크는 지우되 추세를 먹을 포지션은 남겨놔야 합니다. 추세가 터졌을 때 반대로 자금을 더 투자해야 하죠. 그런데 언제 어디서 추세가 터질지 모르는 게 문제죠. 그래서 저는 이 제이리치 지표로 추세를 먹는 방법을 추천드립니다. 제가 실제로도 이 방법으로 추세를 먹기 때문입니다. 아마 제 영상이나 쇼츠를 보신 분들은 타점이나 추세를 먹기 좋다는 사실을 알고 계실 겁니다. 일부러 홍보하려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정말 이 지표의 힘을 저도 많이 느꼈다 보니까 여러분들께 말씀드립니다. 저희 정보방에서는 오늘 영상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마인드셋을 가지고 교육도 하고 매매도 하고 있습니다. 제이리치 지표도 무료로 제공하면서 수익을 창출하고 있는데요. 여러분들도 저희와 함께 매매를 하고 싶으시다면 영상 하단이나 고정 댓글에 전화번호로 차트라고 문자 주세요. 친절하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트레이딩 노하우 교육은 이렇게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코인왕제였습니다. 감사합니다.